대한민국의 수많은 땅 중국인들이 구매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에 넘어갈지 모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중국인들 땅을 너무 많이 사서 두렵다, 위협적이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 한국을 침략하고 집어삼키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참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음모론 비스무리하게 막 여기저기 막 찌라시 돌고 저 그러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의 트럼프 각하께서 적대 국가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땅을 구매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요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2025년 7월 8일입니다. 미국의 농무부에서 미국 농장 안보 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안보 계획. 농장을 안보 계획하겠다? 뭐죠? 이 안보 계획 보고서가 지금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PDF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지에는 첫 장에는 트럼프 얼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박아놓고 별생쇼를 다 했습니다. 찝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앞으로 미국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 뭐 이런 건데, 결국에 핵심이 뭐냐면요, 미국의 농업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일단은 예를 들어 외국에서 위상한 외래종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거를 막겠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뭐 제조업 육성도 하겠다. 미국의 농업을 핵심 자산, 안보 자산으로 다루겠다. 뭐 이런 뻔한 얘기 했는데, 자, 1번, 제일 중요한 1번 뭐가 있었느냐? 미국의 농지 소유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소유하는 거를 막겠다, 누가 소유하는 거를 규정하는 거죠. 일단은 우려국가, 적대 세력이 미국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하겠다가 핵심이에요. 이 보고서에. 첫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이 미국 농장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내용을 정부에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 거다. 근데 이 온라인 시스템에 만약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은 내야 되는 벌금의 을 졸라게 늘리겠다, 요런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을 하거나 조만간 입법을 추진하겠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국이란 국가를 대놓고 언급을 했어요. 중국 등 우려 국가들의 국민들이 미국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각 주들과 협력하겠다. 그리고 지도를 박아놨어요. 아예 요런 지도가 있더라고. 여기 표 안에 요 지도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야, 이거 엄청 넓어. 보면은 현재 미국 안에서 중국인 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을 아예 지도에 박아놨어요. 이렇게 누리끼리 한 게 전부 다 중국인 소유 농지라는 거냐? 그러면은 이걸 다 합하면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지도를 가지고 장난질을 좀 했습니다. 뭔 소리냐? 지금 이 노란색들 다 합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 맨 서쪽에 캘리포니아주 보이죠? 캘리포니아주가 남한 면적의 4배가 넘어요. 캘리포니아 면적을 다 채울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말도 안 되지, 이게. 아니, 미국이란 국가가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땅을 살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단 미국 안에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농지 약 18만 2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남한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남한의 2배가 좀 안 돼요. 이 중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거는 1070? 좀 짜쳐. 중국인이 소유한 농지는 1070 제곱킬로미터? 외국인 전체, 미국 내에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를 다 합했더니 18만 단위가 나오는데, 중국인만 소유한 거로 따지면 1070? 서울시라는 그 도시 하나의 면적이 605.2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은 1070이면 서울의 한 몇 배라고 해야 돼? 뭐 1.한 4, 5배?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노란색은요, 중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한 지역, 도시, 아니면 그 미국은 카운티란 개념이 또 있어. 카운티. 이런 카운티 도시 개념을 다 그냥 색칠을 다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어떤 중국인 한 3명이 여기에 100평씩 갖고 있어. 그럼 수원시 전체를 칠해놓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장난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칠해 놓은 거야 지금. 어찌되었든 저 지역에 있는 걸 다 합해봐야 중국인 소유는 1070 제곱킬로미터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지도에서 좀 장난질을 했어요. 자, 어찌되었든 지도에서 장난질을 했든 말든 중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땅을 구매하는 거를 좀 규제하고 자제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트럼프 정부가 지금. 그죠? 자, 그러자마자 중국 외교부가 항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는 게 농지에까지 확대한다 지금. 솔직히 농지에 국가 안보를 들이밀기는 좀 애매한 건 있어요. 식량 안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저런 안보에 집어넣는 건 좀 아니
아니긴 하거든요. 미국이 국가의 안보의 개념을 확대했다, 범위를. 그러면서 특정 국가와 특정 시민의 토지 구매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전형적인 차별행위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저거를 중국이 지적할 건 아니죠. 중국은 토지를 함부로 사고 파는 것도 못하게 하고 개인이 토지를 직접 구매도 못해요. 토지 소유권 자체가 없어. 중국은 토지 사용권이에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 50년 70년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고서 이 토지를 70년 동안 쓴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얘네는 정부가 이제 투기 세력 조절하고 정부 주도에 편하게 하려고 중국은 개개인들, 중국 국민들이 함부로 그 거래하는 거를 막아놨어. 방금 전까지 말한 트럼프의 정부의 중국인이 구매하는 거를 농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이게 지금 미국 농장 안보 계획 아닙니까?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요 근래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이랑 무역 전쟁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하는 거냐? 아니지. 이슈가 실제로 있기는 있었어요. 자, 2021년도에 중국의 푸펑그룹이란 기업이, 여기가 이제 부동산 회사는 아니고 미원 만드는 회사예요. 글루탐산 나트륨이죠. MSG 씹어졌습니다. 여기서 미국 노스다코타주, 이 노스다코타주의 1.5제곱킬로미터 되는 농지를 매입했어요. 1.5면 뭐 미국 치고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닌데 노스다코타주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딱 정중앙의 맨 위에 여기가 노스다코타인데 여기에 1.5제곱킬로미터를 샀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농지에서 19km 떨어져 있는 곳, 19km면 좀 먼데 아무튼 19km 떨어져 있는 곳에 미국 그랜드포크스 공군기지가 있다. 여기가 뭐냐면요, 그 RQ4라고도 하는데 밀덕분들 좋아하시죠? 이거 아시죠? 이거 정찰용 무인기인데 글로벌 호크라고 이제 부릅니다, 보통. 이거를 운용하는 공항이에요. 이 주변에다가 푸펑그룹이 일부러 땅을 사서 간첩질을 하고 정보를 얻어내려고 산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이 뒷구녕에서 이래라 저래라 막 시켜요. 그 기업들 안에다가 간첩 쑤셔 넣어가지고 막 별짓거리 다 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의혹이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미국 캐나다에서도 화웨이에 대해서도 미국한테 괜히 쥐어터진 게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 의심이긴 해, 이게. 자, 아무튼 간에 요때 이 푸펑그룹이 저 땅 사고 나서 이런 의혹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였던 2021년도에 푸펑그룹이 하려던 저 계획들이 다 무산됐어. 노스다코타 주에서도 개지랄하고 주변의 정치인들도 개지랄하고 지역 주민들도 개지랄하고, 그래서 싹 다 무산됐어.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미국의 주들이 바이든 정부 때도 이거 중국인들이 토지를, 중국 기업들이 토지를 함부로 구매하는 거를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주는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이라면 무조건 농지를 아예 못 사게 한다. 어떤 주는 농지만 못 사게 하겠다. 어떤 주는 주택은 살 수 있지만 농지만 못 사게 한다거나, 다양한 어떤 그 주마다의 지금 규제들이 생겼어요. 자, 그 중에서 플로리다주가 제일 빡세. 플로리다주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 플로리다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국가들은 미국이랑 실제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들이 정해놨어요, 이거를. 러시아 사람, 북한 사람, 이란 사람, 쿠바 사람, 베네수엘라 사람, 시리아 사람은 미국의 군사기지와 미국의 주요 시설에서 약 1마일, 1.6km 이내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했어요. 중국인이 없네요. 중국에 대한 건 없어.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는 중국인, 외국인 중국인은 플로리다 전역에서 아예 그냥 토지를 구매할 수 없다. 아예 그냥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정해놨어. 아무튼 이렇게 플로리다가 좀 강력하게 해놨어요. 요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규제하는 거를 시행하는 걸 추진하겠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말이야.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중국인들이 막 부동산 오지게 산다, 나라가 뭐 집어 삼켜지기 직전이다, 국가가 위기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대 결단으로 계엄령을 터뜨려서 이 간첩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이거를 또 종북좌파들이 다 막았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헌정방송, 윤석열 각하에게 헌정하는 각하 헌정방송으로 오늘 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씹어졌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자료예요. 다른 정부가 아니에요. 이걸 분명하게 꼬집고 가야 돼.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2024년 말 기준 한국 내에서 대한민국 전체 국토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전체의 총 면적이 267.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이 605.2라고 했어요. 서울의 절반이 안 됩니다. 서울의 2.23분의 1 정도, 요 정도를 지금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토의 저 267.9를 저 외국인을 보고 이제 또 눈깔 지금 뒤집혀 있는 사람들은 이 외국인이란 글자가 중국인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빨리. 병원을 가든가. 왜 똑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잘 들으세요.
중국인이 아니고 모든 외국인. 모든 외국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눈 빨리 똑바로 뜨세요. 중국인하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한국 내의 모든 외국인이 보유한 게 267.9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267.9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뭐 중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뭐 유럽 사람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들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미국인이 55.6%입니다. 중국인은 7.9%밖에 안 돼요. 유럽인은 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가지고 중국인들을 가지고 계속 난리를 쳐온 걸까?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나온 원인, 본질이 뭐냐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반중정서가 있는 거는 그 누구보다 간다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데 반중정서가 있든가 말든가를 떠나서 있는 거를 가지고 지랄해야 되고 실제로 위협이 된다라는 게 뭐가 있어야 지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까지 뭐라고 한다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거지. 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중국인들이 나온 거의 원인이 뭐냐,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지랄한 거야. 실제 반중정서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선전성동을 하려고 해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최근에 있었던 계엄령과 중국인 간첩들이 일맥상통한 느낌. 그러니까 언론들도 합세하고 어차피 기사 팔아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중정서가 심하니까 이 반중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 써가지고 팔아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 반중정서를 유튜브 영상에 올려가지고 조회수 빨아먹으면 돈 벌 수 있고 좋은 거잖아요. 이런 수많은 것들을 집합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중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중국이랑 인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별로 호감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있는 걸 가지고 지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목적이 뭔지는 몰라도 왜 저런 걸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있는 걸 가지고 지랄해야지 없는 걸 가지고 지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반일운동할 때 수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저렇게 좌파들이 무지성으로 반일운동한다면서 지랄했었습니다. 지금 뭐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똑같은 짓거리지. 이런 게 또 궁금한 거야. 아니 그러면 어찌됐든 부동산 관련해서 중국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땅, 토지로만 따지면은 딱히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자꾸 부동산이랑 엮어서 언론 기사도 나왔던 거지 하고 알아보니까 주택이야 주택.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죠. 지금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산다. 이것도 땅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주택을 얘기해야 됩니다. 주택.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자료 얘기하니까 발작을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바퀴벌레한테 그 F킬라 뿌린 것 마냥. 2024년 12월 기준입니다. 자, 현재 98,581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10만 216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아까 그거 있었죠. 중국인 비율 7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중국인 소수가 7점 몇 프로밖에 안 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백 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할 인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자, 98,581명의 외국인이 10만 216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1인당 1주택이란 얘기예요. 거의. 뭐 한 명에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1주택인데 거의 대부분이. 찾아보니까 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10만 216채의 주택들 중에 9만 1,518호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예요. 8,698호. 오, 돈 많나 봐? 단독주택이야 여기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눈앞에 이상한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 10만 216호 중에 중국인이 9만 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외국인,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얘기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전체 외국인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인으로 무조건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저는 이런 게 창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치료의 문제고 정신질환 같은 거는 감기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얼마만큼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봐야겠죠. 자,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무려 56,301호예요. 와, 엄청나게 많아.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주택이 한 10만 개가 조금 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와, 대단해요. 대단해.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많아 보였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전체 주택 호수가 약 2,262만 호입니다.
그래 2천만 호가 넘는데 여기서 5만 6천? 아 요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물론 뭐 늘어나는 게 유쾌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뭐 집어삼키려고 한다며. 그러니까 2262만 호 중에 5만 6천 호를 먹었으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맞나요? 그래서 이게 또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총 10만 216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지역이 어디냐? 경기도입니다. 뭐 중국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얘기합니다. 현재 한국의 주택 전체 중에 외국인이 가진 것들 중에 경기도에 39,144호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서울은 23,000, 인천은 9,900, 충남이 6,000개가 넘습니다. 그죠? 자, 근데 경기도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았을까? 인부천이야. 부천, 안산, 수원, 평택이야. 아까 그 인천은 이제 9,900이잖아요. 그럼 이제 인천이 9,900, 그 다음 부천 5,200, 안산 5,000, 그리고 수원 3,000, 평택 2,900. 이거를 보면은 그냥 뭐 중국인 많이 사는 곳. 돈 벌러 온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런 데 많아요. 근데 지금 뭐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 구매하는 거랑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좀 이슈가 됐던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야. 일단은 제주도의 총 주택수 2023년 기준입니다. 29만 호가 넘어요. 근데 1,700? 그렇게 난리를 치길래 얼마나 도대체 사길래 저 난리를 치지 했어요. 봤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더라 이 말이야 내 말은. 무슨 막 10% 단위가 되고 막 20% 넘어가면 이런 거면 몰라도 좀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영상 이런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았어. 반중정서 관련해가지고 막 이런 영상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죽을 때까지 반중정서로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라도 중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으시죠. 영상이 똑같고 내용이 똑같고 저 새끼는 친중 중국 좌파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중국 간첩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니네 눈가래는. 그죠? 애초에 그러니까 개소리를 왜 합니까? 너네가 개소리 안 했으면 나도 이런 영상 안 만들었을 거예요. 니네가 개소리를 계속 퍼뜨리지 않았으면 이런 영상 안 만들었을 거라고. 친중 간첩 프레임을 전 국민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개나 소나 화교라 그러고 너도 화교 너도 중국인 너도 중국 간첩 이랄 안 했으면 나도 안 만들었을 거라고. 니네가 그 를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려 제발. 자, 그래서 주택은 좋다 이거야. 토지도 알아봤습니다. 토지. 근데 토지는 잠깐만 제주도 중국인 주택수 아닙니다 이거. 외국인 전체 외국인 주택수입니다. 이것도 절대로 이거 중국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주도 전체 면적이 약 1,8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중국인이 아니고 또다시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제주도에서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1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좀 글쎄요. 뭐 이거를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1.18%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 1.18%가 되는 곳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에 제주도 언론사나 이런 데서 통계 나왔던 걸 보니까 절반 이상이 중국인 거다.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절반 이상 중국인 뭐 요런 거예요. 이것도 한때야. 지금은 아니야. 왜냐면 이제 재미가 없어. 이거 제주도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지금 부동산 개발하려고 석축 세워놓고 세멘 발라놓은 땅들 빈 땅들 많습니다. 지금 외국 자본 중국 자본뿐만이 아니에요.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땅 닦고 이제 건물 올리다가 부도 나가지고 이제 올스탑하고 지금 그런 데 많아요. 지금 제주도에. 그래서 지금 빠져나갔어. 얘네가 또 외국인들도 물린 거예요. 부동산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어. 그래서 저희가 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주도 전체 면적이 1,800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제주도 전체 면적에서 국유지, 국립공원 등등을 빼보니 923.1제곱킬로미터예요. 여중에서 이제 21제곱킬로미터를 외국인이 소유한 거죠. 이 중에서 절반이 좀 안 되는 정도를 중국인 기업이나 중국인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다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좀 안 되는 거로 요새는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외국인이 소유한 땅의 절반 정도를 중국인이 소유한 걸 가지고 제주도의 토지 절반 이상 중국인 소유. 이렇게 그 기사의 헤드라인을 걸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가짜뉴스인 게 제주도의 땅 거의 다 지금 뭐 중국인이 먹고 있대. 절반 이상 먹었댄다 마.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지. 말을 할 거면 중국인에 대한 위협.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너무 많이 사고 있다. 이걸 지적하려면 어느 정도 사고 있고 이런 거를 명명백백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먹어간다더라. 지금 제주도 절반 이상이 중국 땅이란다. 뭐 라고 막.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있는 얘기를 해야 될까? 있는 얘기를. 그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중국이 특정 국가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죠. 특정 국가의 땅을 중국인들과 중국 기업들이 구매해서 점점 점령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점령을 해서 침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필요하겠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대만 가지고도 지랄하고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도 지랄하고 홍콩도 지들 땅으로 먹기는 먹었는데 제대로 간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건너뛰고 한국을 침략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글쎄요. 중국 공산당은 역사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란 국가는 역사적으로 300년 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이해한 사람들은 저 말에 코웃음을 짓죠. 굉장히 많은 국제정치학자 정말 저명한 지정학 학자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국은 300년을 넘기기 힘든 나라다. 역사적으로 명나라와 청나라도 300년이 안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 내란이야. 내란, 내전, 민족 문제, 내부 문제다 이거야. 그 내부 문제를 더 추가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반중 정서가 심한데 여기를 먹어서 내부 문제를 더 만들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진짜. 게다가 한국은 중국 대륙에서도 좀 떨어져 있어요. 관리가 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굳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먹으면 뭐가 좋아지나요 많이?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역대급 반중 정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죠?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해서 누군가는 컨텐츠 팔아먹고 기사 써가지고 기사 팔아먹고 이러면서 돈을 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위협이 있고 정말 가능성이 있어. 이거 진짜 위협이다.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 안 가보고 모르죠? 안 봤죠? 본 적도 없죠? 잘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절반 이상을 먹어가고 있어요. 이 지랄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야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은 중국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의 스파이와 간첩들이 있습니다. 북한 간첩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간첩도 있을 거예요. 중국 간첩 당연히 있을 겁니다. 러시아 간첩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다만 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을 신뢰합니다. 위대한 국정원,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고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이 국정원을 저는 신뢰해요. 그래서 그 정보당국들이 걔네들을 바로 안 잡아들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걔네가 실제로 뭘 찾으러 돌아다니는지, 걔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바로 잡으면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당국과 정보기관들을 신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간첩이 없냐? 있다. 있으니까 빨리 법원 가가지고 이제 문 때려 부시고 윤통을 지켜야 되고 이제 잖아요 지금. 존경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이제 뉴스에서 제발 안 보였으면 좋겠는 윤통께서 계엄령 내린 이후에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실제로 당연히 그런 간첩들의 관리는 필요하다. 뭐 잡아들여야 되면 잡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만 이거를 가지고 민간인이라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보기관이 알아서 해줘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들쑤셔가지고 그 간첩 새끼들 다 숨게 만들고 정보기관들이 수사하거나 그 정보 취득하는 거 더 힘들게 만들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뭐가 도대체 국가의 애국이고 이게 도대체 뭐가 발전적입니까?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줘야 될 문제를 왜 자기들이 난리예요?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정보기관들이 일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알아야 돼. 정말 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입니까 그게? 자, 존경하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은 윤통께서 계엄령 하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무지성으로 아저씨 아줌마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홍콩 기자한테도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중국 새끼야 니네 나라로 꺼져. 손가락질하면서 막 꺼지라고 막 니네 다 그냥 중국 간첩 새끼들이라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정말 과거 나치도 일떠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간첩들을 색출하고 관리하긴 해야겠죠. 잡아들이려면 뭐 잡아들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나라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구나 정말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무식하게 그냥 정말 떼법으로 무식하고 머릿수 많으니까 나는 창피하지 않아. 어차피 내 뒤에 나와 똑같은 모질들 졸라 많아. 떼법으로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 창피할 필요 없어. 이 지구에 자기가 혼자 서 있다고 해도 창피해야 할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양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양심 다 뒤져가지고 나 같은 모질이 등들 그냥 수두룩 빽빽 커뮤니티에 바글바글하고 정신병 빠진 사람 바글바글하니까 나는 창피해야 할 필요 없다. 양심이 뒤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다. 좀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름이 끼칩니다 점점.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들이 간첩을 관리하고 잡아들이는 거에 정말 열심히 그냥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도와주는 게 뭐냐? 가만히 계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돈이나 버세요. 본인 주변 친구들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이상한 짓 그만하고. 인생 동반자 저키 반니성형 피부과 인재고택 확인다 박경민 바이킹컵에 간다요 후원자 당근 간다요 후원자이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단원엔 뱅다 최영인 수리서 크로스카 보아워 제이팝 정선촌노 시오필 신보석 칠레 ANNSB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